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그 수익 비용의 어떤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이론적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의의를 봐야 돼요. 의의. 자,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하고는 좀 다르죠. 재무상태는 일정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그 일장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있죠. 자, 기초가 있고 기중이 있고 기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에 자산부채 자본 가지고 영업을 하면은 수익 비용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 나오니까 이거를 기말의 자본에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말에 자산부채 자본 남은 걸 정리하면은 재무상태표고요. 그 다음에 기중에 발생한 수익비용 내역을 정리하면은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죠. 예. 일장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하고 수익 창출 능력 같은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수익 비용을 보고서 회사 이익이 얼마일까? 회사 이익을 가지고 얼마큼 배당을 줄 수 있을까? 회사가 얼마큼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같이 세트를 이루고 있는 거죠. 분개하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5가지 중에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세 툴로 갈라지니까 분개 하나를 했을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게 동시에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어떤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제가 이걸 좀 한번 붙여 써볼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손익계산서 양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저희 매출 매입 기본활동에서 본 거 아니에요? 그죠?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기본 마진을 얼마큼 남겼냐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구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뺍니다. 자, 판관비를 빼요. 판매관리 활동에 나왔던 비용이 판관비죠. 이걸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 그러고 나서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손익을 더하고 뺍니다. 그러면은 세전이익이 나오고요.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빼면 어떻게 돼요?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여기 4단계를 4단계. 그리고 이 부분은요, 회계 프로그램상 손익계산서 양식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거는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이건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외워서 푸시는 걸 권장드려요. 예. 너무 프로그램만 보다 보면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짧은 건 모르겠지만 긴 거는 좀 암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까지만 암기를 하시면은 영업이익까지 구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때 이제 항목 중에 하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계정가공 및 저유 등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표시는 크게 한 4단계 정도로 구분이 된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매출과 매출원가. 이거 우리 처음에 봤던 거 아니에요? 2장에서?
자, 매출액 어떻게 계산되죠? 전체 매출에서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을 빼는 거죠. 그리고 매출은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제 제품 매출 위주로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상품 매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은 전산회계 2급에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매출의 종류가 좀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건 2장에서 공부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규모가 커서 매출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그러면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품별로 매출액이 좀 다 중요하게 크다. 그러면은 이걸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출, 장기할부 매출 이런 식으로 매출을 쪼갤 수가 있다고. 예. 그래서 매출에 대한 공식, 표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매출과 대응되는 거죠. 물건을 팔았다면은 그에 대한 원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먼저 순매입액에서 순매입액. 자, 순매입액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총 매입액에서 할인, 환출 애누리 빼고요.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면은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순매입액. 요 매입액이 이거거든요, 이거. 예. 그래서 기말재고를 빼죠.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 우리 2장에서 본 거 아니야? 매출 매입 기본활동? 그래서 만약 상품만 판다면은 상품 매출액에서 상품 매출원가 빼가지고 매출 총액을 구하는 거고요. 만약 제품이 어때? 제품의 경우는 원가에서 할 건데, 자, 제품 매출원가는 기초제품 더하기 단기제품 제조원가 빼기 기말제품 재고액이에요. 이 공식은 원가액에서 할 테니까, 제품일 경우에 공식이 약간 바뀌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뭔가 증감액이 별도로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은 물건을 사거나 제조하거나 해서 재고가 늘거나 줄는데 그 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절히 반영을 해라 이거야. 매출원가에 반영하라고요. 예.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그냥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판관비, 우리 판관비 다 보지 않았어요? 5장이가 또 5장. 그래서 판관비의 대표적인 게 급여하고 퇴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접대비, 세금과 공과 기타 등등등 이렇게 있었죠. 요거는 좀 암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예. 사실 앞에 나왔던 것은 재탕.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비용, 그죠? 영업의 수익비용.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그죠?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본 거예요.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게 뭔가. 그 다음에 보실 게 영업의 손익이죠. 그래서 영업이익 더하기 영업의 수익. 빼기 영업의 비용 하면은 법인세전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보는데 사실 다 봤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야.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그죠? 사실 요 두 개만 알아도 문제 맞출 수가 있어요. 예. 뭐 그 이외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예. 다시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자 수익, 영업의 손익이죠. 왜냐하면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타 채권에 대한 기타의 대손상각비. 요거 영업의 비용이고요. 이거와 대응되는 게 있다면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와 관련된 대손충당금 환입이 있어요, 환입. 그러니까 뭐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환입이 있죠. 요거는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관련해가지고 평가손익, 처분손익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유형투자 관련해가지고 처분손익이 있고, 무형자산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냥 중요한 거 위주로만 나열을 한 거고요. 외환산손익, 외환차손익, 그죠? 그 외에 뭐 재해손실 같은 거 있죠? 보험차익 이런 게 영업의 수익비용입니다. 그냥 기타 등등등 뭐가 좀 희한한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앞에서 분계 공부하시면서 그 기억했던 거 있죠? 그걸 그냥 투영을 시켜보세요. 예, 한번 대조해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영업의 손익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하고 당기순이익인데, 맨 마지막에 세금을 빼야 돼, 세금.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순손익이라고 한 거는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세전 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시 원칙이 있는데 재무상태표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총액 표시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상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차익 차손 같은 경우는 다 퉁쳐가지고 그냥 순액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항목이라면은 수익 비용을 별도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 내용을 봤고요. 4단계로 구분되는 거 있죠?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풀면 돼요? 계정 과목 및 정유 등록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아주 이님 박히겠죠? 계정 과목 및 정유 등록.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재무제표가 나와요. 기타의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5가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좀 봐야죠. 나머지 애들은 뭐 크게 중요도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대략적인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자본 변동표 뭐죠? 자본의 변동에 대한 거죠. 그리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자, 얘네들의 어떤 변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뭐다? 현금만 따로 뽑아가지고 별도로 입출입 내역을 보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현금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재무상태표 안에만 있으면은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어도 진짜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현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만 쏙 빼가지고 다시 한번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보면은 이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원천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가를 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자, 기초현금에다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현금은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로 인한 현금 흐름을 더합니다. 그러면은 기말 현금이 이렇게 나오겠죠. 기초현금 더하기 알파 해가지고 기말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전산액 1급에서는 이걸 계산할 일은 없고요. 그냥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이제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 앞에 4가지 재무제표에 담기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로 기재하는 재무제표를 주석이라고 하나요, 주석.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표시 공식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고요. 그리고 뭔가 구분을 물어볼 때, 그죠? 세세한 분류를 문제에서 물어볼 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를 이용하시라. 요게 이제 이쪽 챕터의 핵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근데 너무 딸딸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그 시간에 차라리 분계를 하나라도 더 보시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